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시간을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돌리고 돌리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돌아갑니다. 아, 그러네요. 1953년 7월 27일. 형주 씨, 어떤 날입니까? 전혀 감이 오질 않는데요. 1953년이면 저는 당연히 태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 어머님도 태어나기 전인데 그렇죠. 무슨 날일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함께할 이분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해줄 이슈텔러 예비역 육군준장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저희 반고정, 네. 우리의 반고 성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반고님, 네. 저희가 1953년 7월 27일로 시간을 지금 거슬러 왔거든요. 네. 어떤 날인가요? 근데 그날 몰라요? 아니 아실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앵커님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네. 힌트를 좀 드리면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유엔에 가서 이제 임기 중 마지막 연설을 하시면서 제안하신 건 혹시 아세요? 아, 임코난이 제가 또 임코난입니다. 임코난. 네, 임코난 추리 들어갑니다. 한국 전쟁하고 관련 있는 건 확실한데 전쟁은 6월 25일에 시작했으니까 아이고 인천 상륙작전 아니면 전쟁이 끝난 날인가요? 정답? 정답? 응? 정답? 응? 정전협정. 정답이 아, 맞았어요. 이거 너무 날름 주워 먹은 거 아닌가요? 원래 주워 먹는 게 더 맛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이슈텔링 주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종전선언, 정전협정인데요. 일단 센터장님, 정전협정의 과정에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가 많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럼요. 지금 보니까 이게 2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51년부터. 네네. 네, 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 건지 어. 그것도 좀 궁금해져요. 그렇죠. 네. 중공군, 북한군에 의해서 유엔군 국권이 점점 후퇴 해가지고 네. 38도선까지 내주고 37도선까지 밀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유엔군과 국군이 중공군의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했고 또 중공군은 너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병참선, 다시 보급선이 너무 길어졌어요. 아,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유엔군이 승리를 거듭하면서 북으로 38도선 그 북쪽으로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공군과 북한군 그리고 뒤에서 이걸 지원해 줬던 소련이 이건 어렵겠구나. 이젠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유엔군들도 네. 전쟁은 길어지고 희생은 많아지는데 그렇죠. 이건 전쟁을 좀 평화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당시 소련의 유엔 주재 대사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네. 방송 연설을 해요. 거기서 휴전을 제안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서 1951년 7월 10일 첫 번째 휴전회담이 개성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센터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전선언을 제안한 건 소련이었던 건가요? 그 휴전 협상을 제안한 것은 소련이 맞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51년 7월에 첫 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굉장히 일찍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왜 2년이 지나고 나서야 협정을 맺은 건지
협정을 2년 동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길게 끌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아. 그 걸림돌이 뭐였냐? 포로 문제였어요. 아. 전쟁이 이제 치러지면서 우리 유엔군은 중공군 포로, 그다음에 북한군 포로를 10만 명이 넘는 포로를 10만 잡게 명. 돼요. 그러면 아, 네. 굉장히 많은 포로를 잡았고 마찬가지 북한과 중공군도 우리 유엔군과 국군 포로를 잡게 돼요. 아마 1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를 이제 교환을 해야 돼요. 휴전을 하게 되면. 네. 북한 중공군은 공산 측은 전원 다 돌려보내라. 아. 전원 다 돌려보내라. 그런데 유엔군이 보호하고 있었던 공산군 포로 중에는 우리는 안 돌아가겠다. 그런 포로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공산군이 싫다. 아.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에 참여한 게 아니고 네. 끌려 들어온 이 반공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반공 포로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반공 포로가 한 3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그렇게나 많이 예, 있었어요. 우리 유엔군이 이 관리하고 있었던 포로들 중에 유엔군은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자유의사에 따라서 네. 보낼지 안 보낼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공산군은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네. 유엔군은 자유 송환을 주장을 했고 결국 이것이 부딪히면서 협상이 계속 지연이 된 것이죠. 그럼 협상이 진행되는 2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건가요? 그럼요. 아. 거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정전협정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군사분 개선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휴전을 어느 선에서 휴전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네. 이 군사분 개선을 공산 측에서는 어디로 하자고 그랬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이죠. 네네네. 자, 가르쳐 드릴게. 38도선으로 하자고 했어요. 네. 아, 그게 바로 38도, 다시 말하면 38선이에요. 38선. 예. 말하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자. 아. 그게 공산 측의 요구였었고 아. 유엔군 측에서는 말이 안 된다. 38도선은 북한군이 남침하는 동시에 그건 다 무효가 돼버린 것이다. 아. 그건 의미가 없는 선이다. 아. 이제 앞으로 군사분 개선은 접촉선, 다시 말하면 유엔군과 공산군이 딱 접촉하는 그 선이 바로 군사분 개선이 되는 것이다.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고 선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네. 그 접촉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그 고지를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그렇게 치열했겠네. 치열한 전투가 2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랬군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38도선 주변에서 거의 매일같이 목숨을 건 전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떠오르는 영화들이 참 많아요. 뭐죠? 그 뭐죠? 중에서도 고지죠. 아, 그 영화 너무 재밌었죠. 감동적이었죠. 저희 언덕 하나를 네. 점령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목숨 걸고 싸웠던 장면들이 막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데 네. 혹시 그럼 그 고지전이 정전을 논하던 바로 그 시점의 영화인가요? 그럼요. 오. 그때의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그린 아. 하나의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아. 6.25 전쟁하면 생각나는 고지 전투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 네, 그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백마고지 네, 전투. 백마고지 그 백마고지가 중공군과 뺏겼다, 뺏었다, 뺏겼다, 찾았다 10번 주인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능선이 하얗게 변해가지고 하늘에서 보면 마치 백마같이 보인다. 그래서 그 고지의 이름을 백마고지라고 했는데 예. 백마고지를 결국 국군이 마지막으로 그걸 탈환을 했고 결국 백마고지는 우리 쪽에 있는 것이죠.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네.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치열했는지 예. 6.25 전쟁 3년 기간 중 앞에 1년과 뒤에 고지전 2년을 비교해 보면 예. 뒤에 고지전 2년 동안 희생된 숫자가 거의 80%. 훨씬 더 많은 인명이 사상됐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희생된 유엔군 국군 우리 용사들에게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38도선은 수평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38도선 6.25 전쟁 이전에 우리는 서쪽에서는 개성이 우리 쪽이었는데 네. 군사분계선이 그어지면서 개성은 북한 땅이 돼버렸고 네. 그다음에 서울 이북
오른쪽으로부터는 저 동쪽 고성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훨씬 더 많은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군요. 아, 예. 이렇게 숨겨진 비화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2년 동안 굉장히 험난했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네. 정전 협정문이 체결이 됐고요. 네. 관련 있는 세 곳이 음. 여기에 서명을 합니다. 세 곳이요? 네. 오. 어딜까요?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갑자기 훅 어. 들어오셨는데. 아, 세 곳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사자인 남과 북은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고 나머지 한 곳이라고 한다면 미국? 소련? 아니면 중공? 어디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너무 놀라운 사실은 네. 정전협정문에 어디에도 네. 우리의 서명은 없습니다. 정말요? 그렇죠. 저희가 당사자인데도요? 네. 당시 우리 한국 정부는 반대했다. 아. 이승만 대통령도 반대했고 극약 처방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아,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아, 면도날에 오케이, 다 들어주겠다. 그걸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않나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다. 기다. 아니, 지금 얘기를 그렇죠. 들어봤을 때